칠흑처럼 어두운 산속,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와중에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 살고 계신 에밀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주변에서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 삶에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우선순위에 두셨고 모든 순간 저를 아껴주셨죠. 어릴 때는 늘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지냈고 그 사랑 덕분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슬픔을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업무에 몰두하면 잠시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고독과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불빛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해도 그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 더 처참해지는 제 마음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진돗개와 관련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진도라는 단어에 끌려서 진돗개에 대해 검색을 해보게 되었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진돗개의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으로 매우 충성스럽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군요. 특히 가족을 보호하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였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저는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는 진돗개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만 같았습니다. 홀린 듯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던 저는 마침내 뉴욕 근교에 있는 한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입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지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반기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진돗개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상처와 고독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마치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돗개의 이름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구조된 후 여러 차례의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를 입양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가 경계심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나를 집으로 데려온 날 하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낯선 환경을 탐색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잠시 머뭇거리며 살짝 고개를 돌리곤 했죠. 며칠 동안 하나는 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산책을 나갈 때에도 하나는 늘 조용히 따라왔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교감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나는 제 옆자리에 앉기보다는 항상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조용한 눈빛을 보며 무작정 다가가는 대신 하나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가 제게 먼저 다가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의 첫 번째 신호임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와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갈 때 하나는 점점 저에게 가까이 붙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는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제가 있는 방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는 소파 위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고 어느새 저도 그런 하나의 존재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나가 다가와 저를 맞이했는데 예전과 달리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를 꼭 안아주었고 하나는 마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경계심이 녹아내린 것처럼 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와 저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진돗개의 영리함과 뛰어난 본능에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어요. 처음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집 안에서의 대소변 문제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지만 배변 훈련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는 집에 온 첫날부터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항상 대소변을 참다가 산책을 나갔을 때만 해결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대소변을 보지 않았고 이를 위해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저에게 다가와 산책을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가 저와 함께한 첫날부터 보여준 이런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고 진돗개의 본능적인 깨끗함과 규율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영특함은 하나가 집안에서 주인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소파나 침대에 절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가 의도적으로 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하나는 늘 바닥에 앉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를 소파로 불러서 함께 앉아보라고 했지만 하나는 잠시 주저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자리에 앉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영리함과 주인을 존중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규율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여름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하나와 함께 새로운 산책로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뉴욕 교외에는 산책할 만한 곳이 많았고 저는 하나에게 새로운 곳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죠. 우리는 뉴저지에 있는 숲 공원에 갔는데
조금 더 깊숙한 숲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와 함께 걷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이 생각보다 더 울창했고 이정표도 잘 보이지 않았던 탓이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의 GPS도 신호가 약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하나가 저를 잠시 멈추게 하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이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할 때 늘 저를 앞서지 않았던 하나가 갑자기 저를 이끄는 듯이 앞서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하나의 행동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주저하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돗개의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던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길을 잘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실제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저를 이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길의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끌어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 돌아와 하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쓰다듬어 주었을 때 하나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의 지혜와 영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고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지방으로 긴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도 함께 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라면 몇 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앞을 가리다시피 했고 도로는 미끄럽고 험난했습니다. 저는 운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최대한 안전하게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두 하얗게 덮여가고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숲이 저에게 낯선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엔진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를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날씨 때문인지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이미 깜깜해지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설에 차 주변에 계속 눈이 쌓였고 차 안에 있다간 눈에 파묻혀 문을 열 수도 없을 것 같아 눈을 계속 치웠지만 치우는 속도보다 눈이 더 빠르게 내리고 있었죠.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 몸은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들어왔지만 차 안도 너무나 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눈 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갑자기 저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 조용히 있던 하나가 이토록 긴장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는 꼬리를 낮추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느끼는 이 긴박한 상황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머무르며 방법을 찾으려 할 때 하나는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듯이 차 문을 열어달라며 마구 긁는 하나의 행동에서 어떤 직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차 문을 열어줬고 하나를 따라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앞서 걸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하나는 냄새를 맡으며 길을 찾아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하나를 믿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한시도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깊은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이 묘한 긴장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런 저를 이끌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던 그 순간 갑자기 숲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눈 덮인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짙은 갈색 털이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멧돼지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고 그저 그 거대한 짐승이 저를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가 제 앞에 나서며 멧돼지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짖음은 평소와 달리 깊고 강력했습니다. 하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멧돼지 사이에 서서 마치 벽처럼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처음에 하나의 짖음에 주춤하는 듯 했지만 곧 거칠게 발을 구르며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는 멧돼지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를 보며 제 정신을 겨우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멧돼지가 마침내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멧돼지가 저를 향해 달려들기 직전에 하나는 용감하게 멧돼지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뒤엉켰고 눈과 흙이 튀어오르며 그들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고 멧돼지는 이빨을 드러내며 하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멧돼지에게 달려들어 목 부분을 물어뜯으며 멧돼지를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멧돼지가 하나의 다리를 깊게 물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짖음이 짧게 끊기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부상을 입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멧돼지에게 맞섰습니다. 하나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용기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하나의 맹렬한 반격에 압도당해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는 마지막까지 제 앞을 지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하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하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참으며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고 눈속을 헤치며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힘이 빠져갔고 저는 그런 하나를 안고 더더욱 절박하게 달렸습니다.
결국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도 현지 주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민은 하나의 상처를 보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 용기와 헌신을 다시금 떠올리며 저는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저는 그런 하나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를 안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두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저는 하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근처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수의사는 하나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수의사는 하나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믿고 의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작은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힘겨워했지만 하나가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절뚝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발걸음은 다시 힘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놀라운 회복력과 강한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지키려는 듯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하나를 가족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하나의 용기와 헌신적인 사랑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지켜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와 저는 그 이후로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말 없이도 통하는 무언의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하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와 함께한 그날 밤의 사건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저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면서 제 삶은 놀랍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자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바뀌었고 하나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 덕분에 저는 항상 든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문득 하나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리고 진돗개라는 견종이 어떤 환경에서 그 특별한 성격과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나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를 가족처럼 여기는 지금의 저는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 덕분에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수의사와 상담해 하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비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비행 시 필요한 용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나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곳은 진도의 한마을입니다. 진도는 진돗개의 원산지로 이곳에서 진돗개의 순수혈통이 보존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도의 자연 속에서 하나가 태어났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또한 진돗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한국의 여러 전통적인 장소들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나 전주 같은 도시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도 둘러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가 태어난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하나와 저의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하나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저 역시 진돗개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동안 하나가 제게 준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이 가까워져 올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도 그리고 하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앞으로의 삶을 더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진돗개 하나가 머나먼 미국 땅에서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오늘도 긴 사연 감상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